지금부터 인코턴즈 2010 각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EXW는 Xworks, X는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그려놨다시피 앞에서도 잠시 우리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공장도 내 공장에 매수인이 와가지고 공장에서 매수인이 물건을 계약 물품을 인도받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으로서는 인코텀즈 중에서 업무가 가장 최소화되어 있고, 그러고 매도인으로서는 뭐 공장이 그냥 놔두면 되기 때문에 뭐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가장 가격이 낮은 그러한 가격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 매도인이 여기 매도인 공장에 매수인이 와서 찾아가기 때문에 수출 통관도 매수인이 해야 되고, 또 자기 그 나라에 가져가서 이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통관도 매수인이 해야 되는 그러한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기 보다시피 매도인이 뭐 자기의 공장이라든지 자기의 영업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창고에서 물품을 적재하지 않은 채로, 그 말은 뭐냐니까 매도인이 어느 장소에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 창고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매수인이 싣고 갈 그런 차량이 여기 와 있다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차량에 물건을 실는 그러한 의무는 엑스웍스에 없다는 겁니다. 이 규칙에 의하면은. 그렇지만은 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하튼 이 규칙을 따른다 하게 되게 되면은 정확한 이 해석은 수치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임의 처분. 그 말은 매수인이 자기가 편한 상태에서 그냥 그 물건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FCA 조건, 이거는 이 프리 캐리어로서 운송인 인도 조건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FCA는 이 자기 수출국에 있는 이 운송업자의 운송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인도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매도인의 의무가 끝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계약 물품의 멸실과 손상의 위험이 이전된다는 것. 그런데 이 FCA 조건은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니까 복합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운송과 관련해 가지고 운송 계약은 누가 체결해야 될 의무는 매수인이 한다는 것. 그 말은 이 규칙의 이 조건에 의하면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과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체결한 이 운송인에게 매도인이 계약 물품을 보내준다는 것. 그래서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이 조건은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하지만은 수입 통관은 당연히 그 매수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이 매도인이 합의된 날짜 혹은 합의된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장소, 뭐 예를 들면 복합 운송이라 했기 때문에 컨테이너라고 하면은 예컨대 부산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부산의 어느 한 컨테이너 야드라든지 이러한 지정된 장소에서 그저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매수인이 지정을 합니다. 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CY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이 위험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간다는 것. 이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FCA의 당사자의 의무 중에서 운송 보험 계약 체결 요만 보게 되게 되면은 매도인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매도인은 운송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FAS는 선척 인도 조건인데요. 선척은 그야 말 그대로 alongside입니다. 옆이다 이 말이죠. 측면이라는 말로 쓰잖아요. 이런 것은 주로 이 어떤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느냐 하니까 이 산물거리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영어로서는 벌크 화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화물 내지는 산화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목재라든지 뭐 이러한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지금 보다시피 수출업자가 수출국의 어느 선적항 포도시프먼트에 들어와 있는 선박의 옆에 그 말은 뭐냐니까 옆은 어디까지 옆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물건을 벌크화물의 경우에 싣고 내리는 양하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양하기가 도달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선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여기 지금 보게 되게 되면은 약정된 기간 내에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옆 아까 저기 이야기했죠. 선척에 인도하는으로서 위험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있습니다. 여기 뭐 하나만 보게 되게 되면은 매수인은 비용 부담은 뭐냐? 보세요. 매수인은 그럼 이렇게 본선의 선척에 인도된 이후, 선척의 물품이 인도된 이후에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을 한다. 자, 그 다음에 FOB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게 되면 올수록 뭔가 비용 부담과 위험 부담이 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 넘어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free on board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보딩 패스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게 마찬가지 비행기를 탈 때 마찬가지 on board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배에 화물이 실제로 적재되었다. 선적이 될 때까지의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 FOB도 운송계약 체결의 의무가 이 조건에 의하면은 매수인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에 의하면은 FOB 조건에 의하면은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공장이 있고 퍼스트 제1 운송인 그 다음에 선척이 있는데 선척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에서 화물을 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니까 자 FAS의 경우에 만약에 이 실다가 이 화물이 떨어져 가지고 파손이 됐다 하게 되게 되면은 그 화물 이 파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 있습니까? FAS의 경우에는 당연히 매수인에게 있다는 거죠. 매수인에게. 그렇지만은 FOB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실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FOB로 만약에 했다 하게 되게 되면 적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떨어졌다 하게 되게 그 책임은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출 통과는 누구에게? 수출 통과는 매도인에게 있고 수입 통과는 당연히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그러고 이 인도 조건은 위험 부담이 선적지에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선적지 인도 조건이고,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일치하다는 것이 이 FOB 조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FOB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CFR, 이 보게 되게 되면 CFR은 여전히 지금도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CNF를 했거든. CNF, Cost and Freight 해가지고 end의 약자로서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CNF를 하지 말고 인코텀지 2010에서는 CFR로 이렇게 사용해왔다. 그래, 이거는 운임 포함 조건인데, 이 조건은 뭐냐? 예? 하니까 이 해상 운송에만 사용되는, 아까 저기 우리 앞에 지난번에 네 가지 조건이 있었죠. 해상 운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계약입니다.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 우리 FOB라든지 FA에서는 누가 이 운송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까? 매수인인데, 여기서부터는 CFR은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수출 통과는 매도인이 하고 수입 통과는 매수인이 하는데, 예? 이 보세요. 위험의 부담은 이 화물을 적재하는 선적지 인도 조건인데, 위험의 부담은 선적지에서 이전이 되지만은 비용은 뭐냐니까 선적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물의 운임까지도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과 비용의 부담이 불일치한 그러한 이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자, 요것에다가 또 이 보험료를 포함한, 앞에서는 CFR이 Cost and Freight 였는데, 보험료까지 이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그러한 조건이 CIF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상 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CIF는 운송 계약을 누가 체결하느냐니까 CFR처럼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또 보험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보험 계약도 매도인이 체결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수출 통과는 매도인이 하고 수입 통과는 매수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냐 도착지 인도 조건이냐 하는 것은 위험의 부담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보게 되면은 상품의 멸실과 손상의 위험은 어디에서 선박을 적재한 선적지에서 일어나지만은 이 보험료와 운임까지도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험과 비용 부담의 기점이 틀리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하는, 여기 나오는 이미 그렇게 된, 이거는 생략을 하세요. 지정된 그 말은 매매 계약을 할 때, 야, 이번에 그 제품은 울산항에서 실어라, 부산항에서 실어라, 이렇게 데시그네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명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품을 지정된 선박에 적재하여 적재할 때까지가 그 인도 시점이에요. 그 운송인은 뭐냐니까 매수인이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넘어간다 이 소리지. 그렇지만 비용은 어디까지 하느냐니까 위험 이전까지, 다시 말해 선적할 때까지 비용에다가
뭡니까? 목적 한 가지의 운임과 그다음 목적 한 가지의 이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상이하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CFR에다가 이 보험료가 그 인슈런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목적 한 가지 운송 과정 중에 물품의 멸실이라든지 손상에 대한 이 보험료, 보험 부보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한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본선 적재 이후에 발생하는 적재하고 난 이후에 지정 목적항까지 예를 들게 되면은 뭐 목적지가 프랑스의 르하브르의 항이다 하면은 그때까지 해상운임과 보험료를 부담을 예? 매도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매수인의 비용 부담이다 이렇게 적었는데 매도인의 비용 부담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CPT라고 하는 조건이 나오는데 이건 운송비 지급 조건으로서 복합 운송에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CIF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CFR의 경우에는 해상 운송이라고 했죠. 그죠? 해상 운송에만 사용되는 것. 근데 CFR은 이것과 좀 약간 매칭을 시킨다면은 복합 운송에서는 CPT,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CIP 있죠. 그 CIF에는 해당되는 것이 CPT, CIP. 이 두 조건은 복합 운송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똑같이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 위험의 분기가 선적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선적지 인도 조건이고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불일치하는, 왜냐니까 운송비까지도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도착지까지 물어야 된다 하는 운임을 그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 불일치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이 위험 부담의 분기점, 수출지의 합의된 장소, 수출지의 합의된 장소. 이건 아까 이게 CIF의 경우는 본선이 적재인데 그죠? 이건 왜냐? 복합 운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항품을 CPT로 했다 하게 되게 되면은 어디에서 예컨대 서울에 있는 어느 창고에서 화물을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 선적지라 했지만은 앞에의 선적이라는 것이 배에만 실은 것이 아니고 이 트럭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도 선적이다 이렇게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비용의 분기점은 CPT의 경우에는 복합 운송이기 때문에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 계약에 따른 해상 운송이라든지 철도 운송이라든지 기타 복합 운송에 이용된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나오는 것은 CPT의 경우에 비용 부담이 FCA의 기본 비용에다가 일체의 운송 비용, 복합 운송 비용, 그 다음에 매수인의 비용 부담은 인도되었을 때부터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제외한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 부담입니다. 앞에서 이 매수인 이게 우리 이야기할 때 CRP 할 때 이외의 일말이에요. 이외의. 내가 지금 이 이외의 이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잘못 보고 매도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매수인은 이
금액을 제외한 일체의 비용 부담을 하게 되면 이 슬라이드가 틀린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IP는 이 똑같이 이 복합 운송에 사용되는데 뭐랄까 CIF에 대응하는 그러한 CIF는 해상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 CIP는 뭐 복합 운송에 사용되는데 이 두 가지가 좀 성격이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무슨 측면에서 보험 이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다는 의미에서 둘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복합 운송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이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CIF의 경우에도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했죠. CIP 경우에도 매도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시피 CIP에서도 이렇게 되는데 CIP는 단일 그 해상 운송에만 사용되지만은 CIP는 복합 운송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 똑같이 통관과 수입 통관은 이렇게 되고 있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PT처럼 선적지 인도 조건이고 위험과 비용 부담의 불일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다시 또 추가 이야기하면은 이 위험 부담의 분기점이 이 CIP의 경우에는 수출지의 합의된 장소, 합의된 장소, 뭐 예를 들게 되게 되면은 부산이라 하게 되면은 부산 자성대에 있는 어느 컨테이너 야드라든지 이런 장소로 정했다면 이 장소에서 물품을 컨테이너에 실은 이 물품을 이 매도인이 지정한 그 운송인이 시야에 와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 운송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CY의 오퍼레이터라든지 관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위험 부담을 물게 된다는 그때 그 전에 화물이 도난 당하게 되게 되면 누가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 딱 인도된 이후에는 이 매도인은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 인도되고 난 뒤에 어느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도난해나갔다 하면 그때는 매수인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그렇지만 비용의 분기점은 이 위험 이전이 되는 이 지점까지 모든 비용에다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임이라든지 운임이라는 여기에서는 뭐 복합 운송이기 때문에 뭐 항공료라든지 아니면 단일 해상 운송이라든지 철도 운송이 연결돼 가지고 있으면 통운송, 트루 트랜스포트 돼 있으면 그 통운송 운임을 문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 보험료를 매도인이 물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 CIP의 비용 부담은 CPT에다가 이러한 그 운임과 이 CPT는 운임까지 포함하는 이것에는 보험료가 들어가고 이것을 제외한 비용을 인도 이후부터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AT 조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DAT 조건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니까 좀 뒤에 이야기할 인코텀즈 2020이 뭡니까? 그 개정이 되고 지금 2020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고 했는데 2020에서 DAT가 다른 조건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DAP 조건입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자, Place가 어떤 place냐 하니까 destination의 place라는 겁니다. 도착지에서의 장소까지 어느 장소까지 계약 물품을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보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셀러가 있다 이거죠. 셀러가 이 팩토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상사가 될 수가 있고 거기에서 국내의 도로 운송을 거쳐 가지고 뭐 비행기를 실었든지 뭐 해상 운송을 실었든지 여하튼간에 복합 운송을 해가지고 보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어디까지 도착지의 어느 지점까지 보내주는데 당연히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고 어찌 보게 되게 되면 매도인의 부담이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보다도 부담이 참 더 크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출 통과는 이 매도인이 하지만은 수입 통과는 매수인이 부담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위험의 분기가 물품을 선적하거나 적재하는 그런 수출지가 아니라 이 양육지에서 위험의 부담이 인도되기 때문에 양육지 인도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또 보면은 위험의 분기점이 여기에서 끝나고 여기까지의 또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일치하다 하는 것도 특징으로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DAP의 위험 부담의 분기점을 보면은 지정된 목적지,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성대 명륜동에서 예를 들어서 영국의 리버풀로 보낸다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리버풀에 있는 도로명 캐트린 스트리트 151번의 창고에 이게 목적지를 하게 되면, 이 목적지에서 거기에서 내가 리버풀 항이라든지 아니면 영국의 펠릭스토어에 항해서 화물을 화역해가지고 거기서 또 트럭에 실어가지고, 그죠? 그게 뭐야? 도착 운송 수단에 실려가지고 적재된 상태에서, 그죠? 양하 준비된 상태로, 양하. 예? 양하는 뭐야?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내린다 이 말이야. 안로드 시킨다 이 말이지. 양하 준비된 상태로, 예? 매수인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태, 매수인의 처분 at the buyer's disposal 상태 놓이는 때가 위험 부담의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DAP는 이 위험 부담의 분기점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 일치한 것도 특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설명을